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뭐 눈을 세게 감아라, 뭐 눈을 잡은 상태에서 눈 근육을 단련시켜야 된다. 근거가 우선 너무 없어요. 이거를 단련시켜서 지방 처짐을 막는다? 저는 그 운동 방법은 추천하지는 않겠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젊어서부터 주위 3, 40대 분들을 보면 다른 데는 다 탱탱한데 유독 눈 주변만 주름지고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눈 주변 피부는 우리 전체 피부 중에 가장 얇고 피지샘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름이 잘 생기고 눈꺼풀의 변화가 많이 보이는 이유인데요. 나이 들어 보이는 눈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눈 위, 옆, 아래예요. 눈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 피부가 처지기도 하고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이 지쳐가지고 덜 올려져요. 그게 바로 안검하수거든요. 특히 요 윗 눈꺼풀에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이제 빠지면서 볼륨이 감소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트리플 폴드라고 세 번째 눈꺼풀이 생긴다, 쌍꺼풀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이동욱 배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지방이 빠지면서 볼륨이 감소하고 깊게 고랑이 잡힌 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노화가 사실 좋은 게 아닌가. 저도 이동욱 눈이면 노화 맞고 싶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쁜 눈이 되지가 않고 조금 퀭한 눈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제 윗 눈꺼풀의 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눈 옆은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눈주름, 애교 주름이라 그러나요? 또 하안검 쪽에 발생하는 건 눈밑 처짐이 있어요. 이 중에 노안,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눈밑 처짐이에요. 의외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팔자 주름이나 안검 하수가 이제 노안의 근본적인 원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거는 눈밑 처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밑 처짐을 아이크림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집에서 케어하는 방법은 없는지, 병원에서 뭐 레이저나 주사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과는 눈 관련된 것만 보잖아요. 안과에서 눈 안에 말고 밖에 있는 그런 시술도 해요? 그동안 사실 제 컨텐츠는 이제 안구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었는데 안과 중에는 세부 안과 중에 성형 안과라는 진료 과목이 있어요. 이 성형 안과에서는 뭐 안검하수로 인해서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쌍꺼풀 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속눈썹이 안으로 말려서 이제 각막에 상처를 주면은 그것도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레이저 기계를 통해서 눈꺼풀 리프팅도 해주기도 하고, 눈 주변 치료를 안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아이크림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아이크림 바르면 주름 다 사라진다고 광고를 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나요? 아이크림은 주름 탄력 개선을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크림의 주 기능은 수분 공급과 탄력인데 주변에서 많이들 이게 하안검 처짐을 위해서도 아이크림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가 일반 히아루론산 인공눈물을 썼을 때도 일시적으로 보습력을 쫙 끌어올려서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 얘를 오래 쓴다고 항상 보습력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케이스예요. 아이크림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보습 효과와 탄력을 딱 올려줘서 탱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얘가 장기적으로 썼을 때 효과가 있냐?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레티놀 아이크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스티바 A, 바이타민 A 성분의 그 아이크림인데 저도 스티바 아이크림은 다른 피부에는 써봤거든요. 얘가 안티에이징의 진짜 최고봉이에요. 우리가 레티놀 크림을 눈 주변에 바르면은 얘가 속눈썹을 타고 자연스럽게 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눈꺼풀 가장 안쪽에는 마이봄샘이라고 기름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 껍데기를 막아서 파기를 결과적으로 유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어서 레티놀 아이크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레티놀 성분이 아닌 다른 아이크림은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피부과 원장님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 효과와 탄력을 올려주는 효과는 있다. 일반 수분 크림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둘 다 써봤다. 그러면 아이크림이 절대적으로 주름 예방이나 탄력을 올려줄 수 있냐? 장기적인 효과는 아이크림이나 일반 수분 크림을 눈 주변에 도포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들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아이크림 여유가 되시면 바르면 좋죠. 다만 여유가 안 되면 일반 수분 크림을 눈 주변에 또 잘 바르시는 거는 그 정도면 사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을 보시는데 20대랑 다르게 너무 눈밑이 뿔룩해 보이고 처진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저도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게 30대 중반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40대는 이 하안검 쪽이 뭔가
튀어나온 것 같고 피부가 조금 울퉁불퉁하고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지방이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가 부은 건지 지방과 붓기가 동시에 있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안검의 구조를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 밑에는 이렇게 지방이 쫙 깔려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 지방이 딱 그 자리에만 있어요. 주변 조직들이 너 움직이지만 하면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자외선도 많이 세고 하니까 피부에 탄력이 떨어집니다. 잡아주고 있는 주변 조직들의 힘이 딸리니까 지방 자체가 난 자유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중력 때문에 깔아앉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눈밑 처짐이에요. 다만 단순히 지방의 돌출로 인한 것보다 붓기가 동반돼서 더 돌출이 도드라져 보이는 케이스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30, 40대, 50대 초까지 오시면 저는 바로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보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붓기 조절부터 조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려요. 2주 전에도 사실 40대 초 여성분인데 하안검이 이제 엄청 볼록 튀어나와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보자마자 이거 100% 지방이다. 그래도 나이가 젊으시니까 붓기 조금 빼주는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했는데 얼마 전 오셨었는데 진짜 좋아졌어요. 물론 100% 없어지진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 50% 이상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붓기를 뺄 수 있는지, 특히 눈가에 포커스를 둬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붓기 갈리는 얼굴 림프절 마사지가 있고, 평상시에 이제 눈이 가려워서 많이 비비는 분이라면 냉찜질과 항히스타민 계열의 안약 치료가 있어요. 먼저 얼굴 림프절 마사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즘 귀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귀에 뭐 고무줄 같은 거 걸고 하잖아요. 눈 아래쪽과 귀 앞뒤 쪽에는 림프절이 많아서 얘를 자극해주면 피부에 붓기가 싹 빠지는 거거든요. 그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같이 따라 하시기 전에 우선 크림 하나만 가져와 주세요. 아이크림도 되고 이런 크림도 상관없어요. 이 크림을 먼저 눈 주변과 피부에 도포를 해주는 게, 마른 손으로 얘를 누르게 되면은 그것 또한 자극에 대해서 주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하기 전에는 이렇게 크림을 발라서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눈과 코 사이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아래쪽 광대뼈 아니면 눈 아래쪽 뼈가 만져질 텐데,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제 관자놀이까지 꾹꾹 시원하게 눌러주시다가 구렛나루를 타고 귀까지 넘깁니다. 귀 아래까지 내려왔으면 앞뒤를 손가락 2개 가지고 위아래로 3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걸 타고 내려와서 목에 SCM 머슬 큰 근육이 있는데 이걸 타고 내려오면 이게 한 번 한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3분도 안 걸려요. 근데 생각보다 붓기 진짜 잘 빠지고 하안검이 좋거든요. 꼭 따라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림프절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붓기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런 붓기 말고 우리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 있는 분들은 눈 비비고 나면 눈이 탱탱 부을 때 있죠. 그럴 경우에 냉장고에 이 숟가락을 넣어두세요. 그럼 얘가 엄청 차가워지잖아요. 눈이 좀 부은 것 같다, 아니면 붓기를 좀 빼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눈 주변을 이렇게 살짝 대주시면 됩니다. 꽉 누르지 말고 살짝 대주시면 이 차가운 기운이 눈 주변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붓기를 많이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숟가락 없다? 굳이 애쓰지 마시고 냉장고에 차가운 거 페트병 꺼내세요. 그러고 수건 하나 두는 다음에 눈에 올려놓으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붓기를 제거하는 것과 이제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아래로 가는 거, 그걸로 인해서 눈밑 처짐이 발생하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력 위에서 지방이 내려가거나 주변 조직이 약해져서 하안검 처짐이 발생하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뭐 눈을 세게 감아라, 뭐 눈을 잡은 상태에서 눈 근육을 단련시켜야 된다, 즉 눈 둘레근 운동을 시켜서 근육을 단단하게 조직을 좀 잡아주는 힘을 늘리자라는 개념의 영상을 많이들 올리셨는데요. 근거가 우선 너무 없어요. 그리고 눈 주변에 이제 둘레근이 엄청 얇거든요. 이거를 단련시켜서 지방 처짐을 막는다?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운동 방법은 추천하진 않겠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자외선 차단하세요. 젊어서부터. 이게 자외선을 직접 쐬면은 사실 눈 주변에 노화가 엄청 빨리 되면서 주름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특히 눈 주변에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라 그러면 이거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서 안 바를 거예요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기자차
베이스를 쓰면 되는 거고, 도저히 못 바르겠다 그럼 선글라스라도 항상 껴주세요. 자외선 차단 안경을 껴서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눈꺼풀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진행시켜서 탄력을 잃게 만들고 주름을 많이 생기게 하고 눈 밑 처짐의 원인이 되니까 꼭꼭 차단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자외선 차단을 아래에만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위에 눈꺼풀에도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눈 밑 처짐이 심하지 않은 30대, 40대는 추가적인 치료를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아이 울세라나 뭐 아이서마지, 리니어 등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되겠고, 요즘은 콜라겐 부스트 치료가 많아요. 뭐 리쥬란이라든지 주베륵 같은 주사 치료가 있는데 그런 치료를 동반하면 확실히 안티에이징적으로 효과가 됩니다. 스트레칭하고 자외선 차단하고 이걸로는 안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케이스는 사실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고, 지금부터는 그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흔히 그런 수술들 있잖아요. 어딘가 달라지긴 했는데 묘하게 잘생겨지고 이뻐졌는데 무슨 수술을 하는지 모르겠다. 바로 이런 수술이거든요. 지금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하안검에 지방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땅콩 하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다? 아니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100원 사이즈 정도로 하안검이 넓게 부어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병원에 가서 뭐 주사 치료로 콜라겐을 부스터를 맞거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로 타이팅을 해준다? 그래도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안검 속눈썹을 따라서 절개를 들어간 다음에 지방 제거를 해주는 하안검 수술이 있고요. 요즘 많이 하는 건 눈 겉에 피부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눈 안쪽을 이렇게 벌리면 결막, 이게 빨간색 부분 보이죠? 이 안쪽 살에 절개가 들어가서 지방을 조금 잘라내거나 아니면 지방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고, 이걸 트랜스 컨정티바 서저리라고 불러요. 겉을 안 건드리니까 흉터도 당연히 안 생길 거고 티도 많이 안 나고 너무 좋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부작용이 따로 있을까요? 부작용 없는 수술은 없죠. 그런데 다른 수술에 비해서 눈 안쪽을 통해 들어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덜 해요. 특히 우리 뭐 한검을 절개하고 들어가면 그거 흉터 자국이 보일 수 있겠죠. 다만 우리 결막을 절개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결막은 사실 얘가 다쳐서 회복을 하는데 흉터가 거의 안 생기거든요. 또 흉터가 생기더라도 눈에 큰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은 생각보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거는 이게 결막 수술하기 때문에 여기 열다 보니까 눈이 부풀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흰자가 투명막이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시간 지나면 흡수가 자연스럽게 되고 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놀라실 수 있다. 또는 이게 피가 터지면서 새빨개질 수 있는 토끼눈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놀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은 크게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밑 처짐하고 눈밑 지방 꼭 이건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우선 노안의 대표적인 원인은 눈밑 처짐이다. 예방을 하려면 자외선 차단을 항상 해라, 선글라스 껴라, 그래야지 주름도 덜 생기고 눈밑 처짐도 덜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붓기는 최소로 유지를 해라. 림프절 마사지 오늘 안내해 드렸었고, 눈가가 많이 부었을 경우에 숟가락 같은 걸로 올려놔서 붓기 빼주는 걸 해라. 30, 40대, 50대 초반분들은 뭐 아이울세라나 아이서마지 같은 걸로 탄력을 유지를 하고, 특히 스킨부스터로 주베룩이나 리쥬란 같은 걸 맞아서 콜라겐 합성을 돕는 거라면 최대한 덜 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 이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할 경우에는 이런 시술들이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결막을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수술을 받는 거를 추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하던 영상과는 좀 다르게 미용 쪽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앞으로도 미용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